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를 발표했습니다. 1년 전까지 제약회사 사장을 했던 알렉스 아자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방문에서 미국 보호 무역주의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가 오히려 미국의 현재의 무역 시스템으로 돌아오라는 압박을 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전망했습니다. 자국민을 재판 없이 살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세계가 비난하는 필리핀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인권 문제는 진지하게 거론되지 않았고 미팅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필리핀 부동산 동업자가 동석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무대에 올라가 직접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한 말이 더욱 놀랍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을 늘따구리가 전쟁 장사 행각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김정은을 짧고 뚱뚱하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늙었느냐고 하느냐는 트윗을 했습니다. 같은 트윗에서 김정은과 친구가 되려고 대단히 노력한다고도 적었습니다. 30대 초반에 10대 소녀들과 깊은 데이트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엘라바마주 상원 후보가 사퇴하지 않고 스캔들을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공화당 정치인이 늘어납니다. 반면 스캔들의 주인공인 후보 지지자의 상당수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믿지 않거나 사실이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를 지지합니다. 대부분 복음주의자들입니다. 미국 하원은 이번 주 세금 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손정희 씨의 소프트뱅크가 우버 지분 14%를 갖게 됐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십 칼럼니스트가 94세로 숨졌습니다. 가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던 이 칼럼니스트는 가십 이상의 일도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 세계의 아주 중요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포럼 다 끝내고 조금 있으면 이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려는 찰나입니다. 미국이 어제 그제가 일요일, 토요일 더군다나 이제 11월 11일 그 베테랑스 데이가 껴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약간 그 휴가 기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는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레이티스트 소프트 뉴스부터 전할까요? 하드 뉴스부터 전할까요? 부드럽게 가죠. 월요일인데 이 필리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을 하는 이제 그런 자리에서 필리핀의 아주 유명한 가수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필리타 코렐즈라는 그런 가수와 함께 무대에 올라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필리핀 단어는 제가 못 읽겠고요. 필리핀 말로는 유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가사가 당신이 이 방을 내 세계에서 나의 세계에서 you are the light. 당신이 나의 세계에서 빛입니다. 예전에 you light of my life 그 가사만 보면은요. 그런 식의 그 노래를 필리핀 대통령이 직접 불렀습니다. 끝나고 나서 Ladies and Gentlemen 제가 여러분들께 초대를 받지 않고 노래한 사람이기는 한데 사실은 미국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라서 노래 불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필리핀 upon the orders of the Commander-in-Chief of the United States. 네, 잘 들리진 않았지만
바로 미국 내가 초대받은 가수는 아니지만 미국 군 통수권자의 명령으로 오더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는데 이제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의 웃음소리인가 필리핀 사람들의 웃음소리인가가 들리잖아요.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막 좋다고 박수 치면서 웃던데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모든 나라의 그 국민들이 자국구 대통령이 더군다나 필리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소프트 사이드는 별로 보이지 않잖아요. 보통 다른 사람을 모욕한다던가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면서 수천 명을 재판 없이 숨지게 한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내가 미국의 군 통수권자의 명령으로 이 자리에서 노래하게 됐습니다. 당신이 내 세계의 빛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좋다고 또 박수를 치는 국민들이 많다 하는 것을 아주 묘하게 저는 봤고요. 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나서 우리 아주 좋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필리핀 대통령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무대 아래로 내려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으로 보면 왼쪽에 앉았거든요. 다시 노래 부르고 내려가서 앉는데 트럼프 대통령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까지 해주고 나와서 딱 그 자리에 앉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얘기하고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필리핀 대통령이 그냥 자리에 가서 앉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기자들에게는 역시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아주 좋은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고 필리핀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은 두 나라 대통령이 40분 동안 만났는데 아이시스, 불법 마약, 무역 이런 문제를 얘기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인권에 대해서는 필리핀의 불법 마약 부분에서 잠깐 지적됐지만 크게 부각되진 않았다. 이게 이제 필리핀에서 발표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제 마약 문제로 이렇게 필리핀 정부가 싸우고 있다 할 때 좀 안 됐다. 이해한다. 필리핀에 그런 국내적인 문제가 있구나 하는 뜻을 표시했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그런 기자회견 장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권에 대한 국민을 수천 명을 아무리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마약 판매책이라 하더라도 재판 없이 사형시켜 버린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기준으로는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권 문제를 얘기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과 세계 언론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분 미팅에 호세 이비 안토니오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필리핀의 무역 대사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개발업자이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데이 바이 데이 관여를 하지는 않지만 트럼프 파운데이션 트럼프 회사가 마닐라에 아주 호화로운 타워를 갖고 있는데 이 타워를 지을 때 공동 개발업자였어요. 이 사람이 필리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촥 필리핀의 무역 대사로 임명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미팅에 이 필리핀의 무역 대사도 함께 참여를 했었다 하는 것도 이제 언론들이 계속 거기서 뭔가 이해관계에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이 성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거죠. 당연히 이제 필리핀 무역 대사가 미팅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필리핀 대통령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강조했다는 것은 전임자인 오바마 대통령과 또 다른 행보죠. 그리고 이제 이 필리핀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과는 인권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향이 도저히 맞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걸끄러웠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제 조금 회복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 필리핀 대통령이 아시아에서도 특히 힘이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좋게 유지하기를 굉장히 바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에게 남중국해는 중국이 여러 국가들과 다 분쟁이 있는 이슈니까요. 내가 중재를 해드릴까요? 내가 원래 그런 걸 잘하잖아요.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필리핀 대통령이 디클라인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중국이 넘버원 경제 그룹 아닙니까? 저희는 중국과 잘 지내야지 됩니다. 고맙습니다만 이렇게 필리핀 대통령이 했다는 것이고요. 그전에는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살짝 만났는데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선거에 개입을 했느냐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푸틴 대통령이 안 했다고 하지 않느냐 하니까 기자들이 그 말을 믿느냐? 안 했다고 하는데 이거 푸틴 대통령이 모욕감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고요. 북한, 시리아, 우크라이나, 테러리즘 전부 러시아가 미국을 크게 도울 수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시아 한국 국회에서 연설한 것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늘다리 그 미치광이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뭐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트럼프의 그 아시아 방문은 손아래 동맹국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내서 미국 군수 독점 업체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전쟁 상인의 장사 행각이고 세계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가 핵전쟁을 구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북한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내가 short and fat이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왜 김정은은 내게 old라고 하나 늙다구리라고 했다고요. 그렇게 그 트윗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김정은을 그 리틀 락켓맨이라고 하지 않고 김정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well 하고 나는 그의 친구가 되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 so har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maybe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will happen 하고 이제 그 느낌표를 딱 찍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과의 대적이고요. 또 하나 이것은 짧게 나오는 것인데 제가 신화 뉴스를 뒤늦게 찾아봐서 그런지 아니면 영어판에는 그것이 보도되지 않았는지 신화 뉴스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신화통신이 그렇게 중국이 보도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이터 통신이나 니케이나 뭐 스카이 뉴스 같은 대륙이 다른 곳에서 보도하는 매체가 모두 이런 점을 지적을 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토요일에 미국 날짜로 토요일인가요? 만났잖아요. 베트남에서 만났는데 그때 이제 그 결과를 오늘 아침에는 이미 이제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로 한다. 여기에 전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 뉴스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이터 통신과 신화와 니케이와 뭐 스카이 뉴스 이런 모든 언론이 공통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과 대화하라고 긴장 완화를 위해서 그렇게 그 제안 내지는 그 권고 내지는 의견 제시를 했다고 이제 많은 미국 언론을 포함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무역 부분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시아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그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오는가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의 그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큰 큰 그 규모가 중국과 2,500억 달러 뭔가를 그 합의를 봤다는 건데 그것은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컨트랙을 한 것이 아니라 양해각서를 받았다는 거죠. 뭐 보잉의 모도 사고 뭐 알래스카에 모도 개발을 하는데 그 개발은 쉘 가스라든가 그런 개발이기 때문에 몇십 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가장 많은 돈 2,500달러 가운데서 들어가는데 그게 계약서가 아니라 양해각서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MOU죠. 그 Memorandum of Understand 서로 그렇게 하기로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별것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지지를 합니다마는 사설을 통해서도 무역에 있어서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방문에서 또다시 선언을 한 미국 홀로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양자 구도에서 하지 이런 국제적인 무역 구도 안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계약도 없을 것이고 이미 그 TPP 같은 것을 탈퇴한다
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평양 그 무역에 관한 이런 생각은 또 행동은 가장 큰 피해를 미국이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인도 패시픽 네이션에서 양국 간에 이런 것을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다국적인 이 시스템을 미국이 만들어서 미국의 목적에 의해서 수출 많이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수출이 그 전체 GDP의 12.3%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그 다국적인 시스템으로 미국이 만들어낸 일자리가 1130만 개가 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을 것이라는 생각도 틀리다라고 했습니다. TPP에서 탈퇴하고 우리 뭐 이렇게 해서 뭐 사주고 불공정해 해서 그 순간에는 그런 듯 하는 듣는 듯 하기는 하지만 이미 미국이 TPP에서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아시아 국가들은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미국 빼고 이제 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TPP 이런 그 무역 시스템이 세계 GDP의 16%를 커버하고 있는데 미국 수출 시장이 막힌다고 경고합니다. 일본도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온갖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본과 우리 양자 무역협정 맺자 할 때 아베 신조가 거부했어요. 그리고 7월 달에 일본은 미국의 냉동 고기에 대해서 관세를 50%를 붙여버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캐나다와 오스트랄리안과는 이미 그 서로 그 무역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오스트랄리안 그 비프에 대해서는 27.5% 관세를 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또 ABB 같은 것을 갖고 있잖아요. 새로운 무역 그룹을 16개국이 참여하는 이게 지금 세계 GDP의 39%를 커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더 많은 나라들이 이제 중국에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아시아에 양보만 하라고 하는 것이 통하지 않고 아시아 작은 국가들은 다른 살 길을 이미 찾아가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세계 무역을 이해하는 틀은 1980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제 뭐 레이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1980년대 같았으면 통했지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1980년대의 무역 구조가 아니라 무역 환경이 미국의 주도에 의해서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 미국이 만든 틀로 구워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양자 간의 협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들고 그래서 미국이 뒤처지고 말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중서부 농장주부터 이제 발끈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지금 아시아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서 한 연설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서 다자 무역을 계속 추진해 가면서 현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후임 다른 그 미국 대통령이 다시 이제 다자 간의 그 무역 틀로 돌아오도록 오히려 아시아 국가들이 뭉쳐서 미국을 압박할 것이다 하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그러나 뭐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진행될 수는 있겠죠. 누가 알겠어요. 세상 일을. 잠시 뒤에는 미국의 핫 이슈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마 미국에서 좀 심각하게 공화당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공화당도 글쎄요, 자기 성찰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그 정립 같은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그 많은 그 공화당들이 이 이슈를 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 엘라바마주의 상원의원 선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그 상원 그 의원 후보에 나간 로이 모어라는 그 전 판사가 알라바마주의 그 법원에 대법원장까지 했지만 2번 했고 2번 그 뭐 10개명 떼내라 해서 안 떼내서 쫓겨났고 한 번은 또 동성결혼 뭐 하라는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는 걸 안 한다 하면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알라바마주가 복음주의자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이 사람의 이 같은 그 행위를 굉장히 그 지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30대 초반 때 지금 70살인데 부검사였을 때 14살 소녀를 포함해서 18살까지 몇 명의 소녀들이 그에게 그
이성적으로 어디까지 그 접촉하도록 성인이니까요. 성인대 어린이 14살도 있잖아요. 이런 그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나온 뒤에 이 정도 되면은 보통 그 민주당이나 다른 정치인들은 뭐 그날로 사임을 한다던가. 앤서니 위너 생각나세요? 그 힐러리 클린턴의 아주 힐러리 클린턴이 아꼈던 비서고 참모의 남편, 또 그 뉴욕의 그 하원 의원이기도 했고, 그 사람이 섹스팅을 실제로 뭐 만나서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전화기로 주고받고 사진하고 텍스팅한 그것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 감옥에 갇혀서 21개월 형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시장이라든가 다른 레벨의 정치인이 되려고 시도를 했지만 아무도 민주당 유권자들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미국에서 guilty 되기 전까지는 not guilty죠. 그런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30명 이상 본인들 빼고 인터뷰를 하고 많은 그 정치인들이 보면은 대강 그 진위를 알 수 있죠. 수십 년 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다 지났지만, 예를 들어서 더 힐이 보도한 것을 보면은 당시에 로이 모어와 같이 그 부검사 동료였었던 사람이 그 당시에 로이 모어가 10대 소녀들과 데이트하고 다니는 것은 다 알았던 얘기래요. 왜 30대 남자가 10대 그 아이와 데이트를 하면서 치어리더도 있었어요. 그 치어리더 한다고 풋볼 게임인가요? 그 게임장에 가고 그러나 하면서도 아무도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심지어 그를 그 지지했었던 텍사스주의 뭐 상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지지를 철회하기도 했지만, 일부에서는 약간 특히 알라바마주의 정치인들은 그를 굉장히 지지하고 워싱턴 포스트 믿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본인이 선거 유세를 하면서 나는 그런 일이 없다, 14살 소녀 만난 적도 없고 그 엄마가 법원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너의 아이 봐줄게, 들어가서 이혼 그 양육권 그 판사 얘기 듣고 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엄마 얘기도 거짓말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선거 유세를 하면서 나는 그런 일이 없다, 다만 다른 그 10대 소년들과 키스 정도는 했던 것 같아, 션 해니티 라디오 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워싱턴 포스트가 거짓을 보도를 했으니까 요즘은 유행어가 페이크 뉴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워싱턴 포스트를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고소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보통 이런 경우 고소한다고 하고 고소하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물론 본인이 자기 방어를 할 필요도 있고 또 그 guilty 전에는 not guilty인 것도 같지만, 사람들이 대강 상황을 흘러보니까 이게 그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물러나라 하고, 실제로 상원에서는 이 사람이 너무 골치 아픈 겁니다. 지독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상원에 들어와봤자 지금 그 미치 매코넬이 갖고 가는 그런 것들에 사사건건 방해를 할 것이고 해서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지난번 예비선거에서 떨어진 또 다른 사람을 직접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이름을 써서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은 너무 늦어서 투표용지에서 이 후보의 이름을 뺄 수는 없습니다. 백악관은 대통령이나 부통령이나 대변인이나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그가 뭐 사임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대통령은 그가 올바른 길을 택해야 된다던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백악관에서도 뭐 어떤 사람은 물론 그 상원 의원, 상원 어린이 학대보다 중요한 그 상원 자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항상 증거가 나와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라는 그 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 같은 경우는 이 그 무어 후보가 그동안 동성애자, 성전환자, 이슬람교 신자들에게 너무 그 혹독했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미국에서 연방 하원 의원 이슬람교 신자가 나오자 그는 이슬람교 신자이기 때문에 하원 의원을 할 수가 없다, 쫓아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라바마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아니 14살과 32살이 어때? 뭐 이게 뭐 그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와 뭐가 달러? 하고 감사관, 제가 그 어디터 감사관 생각났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잖아요.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는 그 예수가 고소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어린이 그 어떤 그 추행 이런 것을 방어하는 것으로 쓴다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알라바마 정치인은 그런데 주지사 빼고는 다 이 사람을 지지합니다. 주지사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도 있고, 문제는
브레이트바트입니다. 이 사람을 대통령은 예비선거에서 조금 덜 보수적인 다른 사람을 지지했는데 브레이트바트를 운영하는 스티브 배넌 대통령을 만드는데 큰 힘을 썼던 백악관의 전 수석 전략가가 운영하는 스티브 배넌과 브레이트바트가 이 후보를 강력히 지지하면서 두 사람을 알라바마에 파견을 시켰어요. 이 브레이트바트가 이제 인터넷 매체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와 14살 소녀의 엄마와 인터뷰를 해서 이 소녀가 지금은 뭐 53세의 그 아주머니가 됐지만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전화번호 그 당시에 그 검사가 달라고 해서 부검사가 달라고 해서 줬고 전화 받아서 나갔고 그의 집에 가서 이렇게 옷을 다 벗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엄마 71살 된 그분과 인터뷰를 했더니 당시 전화가 집에 있었는데 이 14살 소녀 방에는 없었다. 이걸 막 큰 헤드라인으로 뽑으면서 그런 얘기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브레이트바트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런데 그 내 딸 방에는 없었지만 아주 쉽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있었다. 이게 사실은 그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서 이게 뭐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론은 그 엘라바마주의 유권자들인데 지금 여러 가지 그 보도를 보면은요. 엘라바마주의 유권자들이 제가 엘라바마주의 ABC 방송인가요? 한 5분 정도 리포트하는 거 봤더니 유권자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믿지 않거나 믿고 싶지 않아 하거나 상관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때? 하면서 여기 엘라바마주에서는 오바마를 모 후보가 죽여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화당의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공화당 내부에서도 온건한 공화당 사이에서는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린이에 대한 이 같은 일을 하고 미국의 그 100명밖에 되지 않는 상원 의원이 되는 것을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가 10계명을 막 공공장소에 붙이는 것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그를 지지한다면 이게 얼마나 복음주의자로서도 여러 가지 잣대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이제 공화당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상원 의원들을 뭐 다 떨어뜨리고 테드 크루즈 한 명 빼고요. 왜냐하면 스티브 배넌이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원래는 트럼프를 지지했었던 것이 아니라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의 그야말로 티파리가 강력하게 지지를 했었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을 지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테드 크루즈 한 사람 빼고 다 갈아치운다는 게 스티브 배넌의 목표고 스티브 배넌의 목표는 아주 길게 가는 겁니다. 적어도 한 50년 정도는 잡아서 공화당을 확 뒤집어 버리겠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아닌 다른 사람을 2020년에 대통령 후보로 세워서 그를 밀겠다는 것도 스티브 배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티브 배넌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충돌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공화당으로서는 뭐 민주당만 아니라면 극보수를 원하는 공화당 복음주의라면은 이게 어떤 일을 했건 어떻게 살아왔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는가? 이게 미국이 쇠퇴할 수 있는 위험한 조짐이기도 하다라고 우려하는 양식 있는 지식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 대통령과 조금 심각한 회담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오겠죠. 그 사이에 이제 이번 주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는 목요일쯤에 연방 하원이 세금 개혁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데 아마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며칠 동안 이 세금안에 반대하는 하원 의원들이 공화당 지도부와 접촉을 하지 않았다. 표가 확보가 됐으니까 접촉하지 않은 거겠죠. 218표니까 뭐 공화당이 워낙에 다수당이니까 될 것 같고요. 숫자는 오늘 밤에 세겠답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도 마찬가지로 상원안에 대해서 뒤이어서 투표를 하게 될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여러 가지 차이를 조절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공화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세금 감면안 통과가 될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보여주면서 공화당 유권자들이 좀
열기가 식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선거에서 민주당의 색깔이 강한 곳이기는 하지만 그 여러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완전히 그 대거 선출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 기반은 조금 약해지는 동시에 민주당의 열기를 높여주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서 나와서 투표했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비가 추적 내렸는데도 우산 쓰고 투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로 누구를 지명하고 하는 것도 이제 당연히 익숙해져서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전 그 제약회사의 CEO를, 사장을, 프레지던트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을 했습니다. 트위터로. 그가 헬스케어 안도 잘 할 것이고 약값도 내릴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누구냐면 그 인디아나폴리스에 있는 그 세계적인 그 제약회사인 엘리 릴리즈의 미국 지사장인 알렉스 아자십니다. 이 사람이 50살인데 지난 그 1월까지 이 지사장을 했고요. 예일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그 보건복지부 자문 역할도 했는데 이 엘리 릴리즈가 어떤 약을 만드느냐 하면은 뭐 시알리스 같은 그 바이아그라와 비슷한 그런 약이나 아니면 인슐린 약을 많이 만들었던 그런 그 제약 회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상원의 그 인준이 필요하고 보건복지부가 예산이 1조 달러가 넘는 곳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그 탐 프라이스 보건복지부 장관이 9월 달에 개인 비행기 많이 타고 다녀서 결국은 사임했잖아요. 사실은 그 전에도 내부 거래도 전에 그 일할 때 많이 했었고 이런 것들이 상원에서 철저하게 그 점검되지 않았다는 그런 그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는 당연히 제약회사의 큰 제약회사의 미국 지사장을 했던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그 지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약회사 입장을 위해서 오랜 동안 일해왔던 사람이 소비자를 위해서 약값을 내릴까? 당연히 뭐 상원 의원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1억 3천만 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도 마찬가지고 아주 그 중요한 자리라서 상원 인준이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들고요. 지난번에 그 탐 프라이스가 개인 비행기 이 사건도 있었지만 결국은 오바마 케어를 무효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 사임한다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데이빗 브룩스 씨, 그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공화당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사실은 오바마 케어로 인해서 누군가가 해고돼야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다. 왜냐하면 선거할 때부터 내가 대통령이 되는 첫날 오바마 케어를 무효화하겠다고 하고 아직까지 하지 못하는 총책임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 그 PBS의 주디 우드로프가 그 진행을 하고 그 일주일 리뷰하는 시간에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디 우드로프도 웃고 다 웃어버렸어요. 소프트뱅크의 그 손기정 대표 결국은 소프트뱅크가 우버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14% 우버의 지분을 갖게 된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우버에서 소프트뱅크의 그 투자 제안을 승인을 했는데 10억 달러는 새로운 주식 사들이는 거로 하고요. 그리고 90억 달러는 지금 우버 주주에게 산다. 그러면 우버라는 회사가 685억 달러 가치가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100억 달러를 투자하니까 14% 지분을 그 소프트뱅크가 갖게 되는 거죠. 우버도 지금 막 리더십이 흔들리잖아요. 뭐 성추행 문제, 기업 문화도 아주 그 후졌다 말하자면 이렇게 그 되기 때문에 더 세계적으로 탄탄한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다른 그 지도력이나 돈 같은 것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세계 뭐 1, 2위 부자인데 애리조나에 3,800에이커짜리 그 땅 아니죠. 더 크던데요. 굉장히 큰데 굉장히 큰 에이커를 사서 3,800에이커는 사무실로 쓰고 뭐 그 상업용으로 쓰고 리테일 오피스. 근데 스마트 시티라는 거예요. 이 스마트 시티가 어떤 시티가 될지 아주 궁금해지는데요. 뭐 한 8만 명 정도 주민들이 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스마트 시티를 빌 게이츠가 만든다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30년 이상을요, 여러 그 신문 매체를 통해서 가십을 전하는 그런 그 칼럼을 써왔습니다. 94세로 숨진 리즈 스미스 씨, 자연사죠, 당연히.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텍사스에서 원래 그 가방 2개 다 달랑 들고 $50와 함께 뉴욕에 가서 이제 정말 그 험불한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같은 그 가십 칼럼니스트가 되려면 그러면 이제 뭐 하이 소사이어티에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해낸 사람인데 여러 가지 얘기 많이 썼었어요. 예를 들어서 마돈나의 임신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이혼 스토리도 썼는데 그 첫 번째 그 이혼에 대해서는 원래 트럼프 부부와 잘 알고 있어서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셜 버터플라이로 그런 파티에도 많이 참석하고 하잖아요. 그 첫 번째 부인이 그 플라자 호텔로 좀 그 와달라고 하더래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던 호텔이죠. 더널드가 더 이상 나를 원치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마치 그 엄마와 같은 심정으로 그래, 그럼 너도 이제 너를 방어해야지 돼. PR 그 펄슨을 일단 찾자 하고는 그것을 자신의 그 컬럼에 딱 그 먼저 그 터트린 겁니다.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 사람이 컬럼을 뭐 뉴욕 데일리 뉴스나 뭐 이런데 뉴욕 포스트에 많이 썼었거든요. 내가 그 신문을 사가지고 너를 해고할 거야 했는데도 이 사람은 그것을 굽히지 않고 쓰고 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지 않았어요. 그 신문 사지 않고 이 그 가십 컬럼니스트가 미국에서 그 한때는 가장 그 돈을 많이 받는 그런 그 저널리스트로도 일을 했었는데 그만큼 그 가십 같은 것을 쓰면서도 그 내부에 인사이드 뷰가 있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유지됐다는 얘기죠. 가십 컬럼니스트가 가십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말래요. 그러나 생활에 양념은 된다는 거죠. 왜 밥 먹을 때 우리 반찬이 있어야지 맛있잖아요. 강희 씨였습니다.